오늘은 서커스 아티스트이자 시온 서커스 대표이신 이솔빈나님과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의 서커스 아티스트 이솔빈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시온 서커스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시온 서커스 학교는 국내 최초 서커스 교육기관이고요. 이곳에 오시면 다양한 장르의 서커스를 접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곳에서 서커스의 대중화를 위해서 힘쓰고 있고, 그리고 일반인분들의 서커스 취미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서커스 아티스트들과의 교류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네, 그 다양한 서커스 중에 저도 여기서 아크로요가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러면 먼저 서커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서커스라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동춘 서커스단 뭐 이런 맞아요. 거거든요. 그래서 서커스란 어떤 건가요? 네,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에 있는 서커스는 전통 서커스를 많이 알고 계세요. 뭐 동춘 서커스, 그리고 더 전통적으로는 사물놀이, 전통연희와 같은 그러한 볼거리의 서커스가 많은데, 현대 시대에는 유럽에서부터 지금 현대 서커스가 많이 유행을 하고 있어요. 컨템퍼러리 서커스 네, 말씀하시는 거죠? 컨템포러리 서커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는 지금 거리 예술 분야에서 서커스가 다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이렇게 교육까지도 이제 진행하는 공간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서커스 아티스트나 장르가 따로 있을까요? 저는 일단 아무래도 에어리얼 장르를 하다 보니까 에어리얼 장르를 좋아하고, 그 중에서도 이 티슈를 사용한 장르를 좋아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네. 티슈라 그러셨으니까 네. 에어리얼 종류에도 티슈, 슬링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뭐 에어리얼 실크는 이렇게 수직으로 된 이 천을 사용하는 운동이고, 그리고 국내에서 이제 플라잉 요가로 많이 쓰고 있는 이제 해먹 요가가 있는데, 그 해먹 요가 같은 경우는 보통 2포인트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슬링은 1포인트로 연결이 되어 있고, 사실 이 슬링 장르 자체가 해먹 요가의 좀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슬링 같은 경우는 이 티슈 장르를 시작하기 전에 워밍업으로 할 수 있는 장르였었어요. 그렇군요. 제가 알기로는 태양의 서커스로 유명한 서커스의 본고장 캐나다 몬트리올에 가서 직접 네. 배우고 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배우러 가신 계기, 그리고 네. 더 나아가서 서커스를 시작하신 계기가 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저는 어렸을 때부터 되게 예체능을 많이 배웠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일단 무용을 오래 전공을 했었고, 그리고 그 더 어렸을 때는 이제 리듬 체조 선수 활동과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 활동을 했었어요. 근데 그 리듬 체조 선수 생활을 하다가 잠깐 쉬는 그 공백기에 제가 그때 당시 나이가 9살, 10살이었었는데 굉장히 어린 네. 그때 좀 진로에 대한 고민 그 나이에 네, 9살에 진지하게 벌써. 했었어요. 내가 뭔가를 시작해서 끝까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질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만화 애니메이션을 봤는데 카레이도스타라는 그 서커스 애니메이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애니메이션을 보고 서커스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잠시만요. 만화 이름 한 번 더. 네, 카레이도스타. 카레이도 스타. 네, 네, 검색하면 나오나요? 네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는 그 주인공이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엄청 혹독하게, 흔히 말해 독하게 자신의 목표를 이뤄가는 모습을 보고, 또 서커스에 대한 이미지가 그때 굉장히 좋게 왔었던 것 같아요. 뭔가 동춘 서커스나 중국의 기에 고개 이런 느낌보다는 예술로 다가와서 서커스의 매력에 빠지게 됐고, 이제 그때부터 정보를 찾기 시작했어요. 서커스를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을까?
근데 이제 국내에서는 일단 제가 진짜 동춘 서커스단이나 어떤 서커스단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배울 수가 없었고, 한 EBS 교육방송을 통해서 알게 된 거는 이제 해외에 가면 서커스 학교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서커스 학교에 대한 정보를 찾았는데, 제일 먼저 찾게 된 정보가 그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는 국립 서커스 학교였었고, 이제 그 학교를 목표로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9살, 10살 때부터 준비를 하셔서 네. 실질적으로 캐나다 몬트리올에 갔을 때는 나이가 어떻게 되셨나요? 그때 처음 갔을 때 나이는 21살이었어요. 준비 기간이 굉장히 길었지만 그래도 어린 나이에 가셨네요. 네. 그래서 사실 어렸을 때는 서커스를 제대로 준비를 하진 못했었어요. 왜냐면은 좀 서커스에 대한 저희 부모님의 인식과도 좀 차이가 그렇죠. 있었고, 그래서 저는 국내에서 무용과 아크로바틱을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무용과 아크로바틱을 오래 배우다가 이제 누구나 보는 대학 입시를 봤었고, 네. 그래서 그 국내 대학교 입시를 보다가 서커스 학교로 바로 오디션을 봐볼까 생각을 해서 그 다음 해 이제 21살 때 이제 처음으로 경험을 쌓기 위해서 좀 나갔던 목적이 컸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비록 오디션을 1차에서 떨어졌지만 거기에서 이제 만난 다양한 그 서커스를 하는 친구들을 통해서 좀 서커스 정보도 알게 되고 기술도 공유하게 되면서 그렇게 캐나다에서 서커스를 좀 접하고 다시 국내에 들어와서 또 다시 오디션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캐나다를 왔다 갔다 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에는 공감을 하는 게 저도 아크로 요가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배우고 왔어요. 아크로 요가도 현대적으로 아크로 요가라는 개념을 정립하고 뭔가 예술가들을 위한 퍼포먼스 개념의 아크로 요가를 시작한 게 아크로 요가 몬트리올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크로 요가 교육 과정에서도 굉장히 서커스 아티스트들이 많이 왔어요. 네. 전 세계에서 많이 맞아요. 오고 거리에서 버스킹 하는 친구들도 서커스 버스킹도 굉장히 많아서 저도 그때 느꼈죠. 태양의 서커스가 왜 유명한지 그리고 몬트리올 서커스 학교가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지도가 있고 유명한지를 그때 깨닫게 돼서 기회가 된다면은 대표님의 몬트리올 감성을 많은 분들과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을 드리자면 그 몬트리올 감성을 어쨌든 한국에서 시온 서커스에서 계속 여러 사람들에게 전파를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시온 서커스의 비전과 철학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국내에서 사실 서커스 문화가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서커스 문화가 지금 다시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다시 사라지지 않으려면 이게 문화로 완전히 정착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됐고 이 한 문화가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서커스 공연 활동이나 작품 활동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 교육이 좀 더 활성화가 돼서 일반적인 분들도 취미로 이렇게 운동처럼 서커스를 즐길 수 있는 문화가 생긴다면 나중에 내가 그렇게 힘을 쓰지 않아도 이게 문화로 활성화가 되어 있겠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렇다면 비전이라고 하는 거는? 네, 저희 비전은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아동부터 해서 이제 노인까지 서커스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을 하고 싶고 그리고 많은 서커스 아티스트들이 이제 인재 양성이 되어서 활발하게 서커스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출발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좋은 비전. 근데 좋은 비전 맞죠? 그게 굉장히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가도 그렇고 그리고 댄스도 그렇고 뭔가 이제 시작은 굉장히 매니아적인 문화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아는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시작이 됐지만 지금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요가도 종류가 많아졌어요. 단순히 예전에 요가 하나로만 생각했는데 요가에서 디테일하게 뭐 아시탄가, 비냐사, 하타, 인요가 뭐 이런 식으로 전문적으로 세분화된 선생님들이 등장하고 교육기관이 생긴 것처럼 댄스도 굉장히 자기가 즐기는 분야를 많이 접할 수 있는 것처럼 서커스도 그렇게 제가 알기로는 종목이 많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또 단순히 교육에서만 그치기보다는 이게 정말 예술 활동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취미나 운동 이제 그 이상 예술 활동까지도 일반인들이 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시온 서커스의 비전은 네. 모든 사람들과 함께 서커스를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것. 네. 마지막으로 대표님이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부탁드릴게요. 지금은 코로나의 영향으로 다들 인내와 배려가 많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빨리 이 시기를 이겨내고 정말 가까이에서 만나서 좋은 에너지 나누면서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금방 올 거예요. 네. 다 같이 그때까지 지치지 말고 좋은 에너지로 잘 지내다가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인사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네. 지금까지 아크로운 김종훈, 서커스 레이디솔 이솔빈나였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시온 서커스 학교로 오세요.